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혐의 나온 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공달님께서 누누이 이 사건은 사실 무혐의 하기는 쉽지 않다, 기소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전망이 틀리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더 논란이 된 건 뭐냐면, 브리핑을 4시간 동안이나 했는데, 그때 브리핑한 내용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마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주거지 휴대폰 사무실에 대해서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것처럼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검찰에서는 자기네들 그렇게 거짓말한 거 아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사는 거짓말 브리핑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거짓말 브리핑이라고 보셨어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섞여가지고. 5번이나 관련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되고,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중앙지검장이 뭐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그랬네요. 착오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금방 확인하면 들통날 걸 거짓말 했겠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한 거 보면 뭐 일부러 이걸 속이려고 했겠느냐라는 생각까지는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수사에 대한 브리핑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문맥까지 찾아봐야 될 정도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는 질책받아 마땅하죠. 네, 질책받아 마땅하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얼천님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는 게 검찰이 김건희 보듯이 이렇게 굉장히 질책받아 마땅하다. 네, 질책받아 마땅하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모르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수사만 4년 6개월을 했고요. 네. 이 브리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MBC 보도 아니었으면은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MBC가 보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국감장에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거짓말했다는 본인 위증으로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그렇죠. 압수수색을 한 거를 그냥 대충 뭉개가지고 지금 하려다가 이제 뽀롱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은 제가 보기엔 가만두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제가 보기엔 저 임계점을 넘어섰다. 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거 디테일한 것들은 워낙 많으니까 저는 그냥 총평을 하자면은, 검찰이 김건희를 바보로 만들었고, 그리고 스스로 바보가 됐고, 국민들을 바보로 여겼다. 뭐 이렇게 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긴 거는 이렇게 정황 증거가 많은데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해서 뭐 이렇게 증언들에 대해서 김건희한테 유리한 것만 다 채택해가지고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고, 김건희를 바보로 만든 거는 주식을 모른대잖아요, 우리 여사님이. 주식을 몰라. 그런데 1차 때는 별로 돈을 못 벌고 2차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1차 때는 김건희가 4,700만 원을 손해를 보니까 이거 뭐 일임 했던 그 펀드 매니저가 4,700만 원 보전해 주잖아요. 이런 좋은 거래가 어딨어. 1임 맡겼는데 손해 보니까 메꿔줘. 이익 나면은 또 김건희 여사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2차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돈을 주고받고 조작하고, 김건희 여사 계좌를 가지고 뭐 제일 절반을 김건희 여사 계좌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끝나 보니까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통장에 잔고가 23억 원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일단 이거는 무조건 특검 가야 되고, 검찰은 제가 보기에 해체 수순에 뭔가 필요하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검찰은 가만두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이 진짜 지금 최고조에 오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는 검찰은 죽었다, 뭐 검찰의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검찰 내부에서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신뢰도가 하락된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 검찰은 죽었다는 의견에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검찰이 죽었다 그러면 뭐 상주가 누구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이 제도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이 죽었다는 막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검찰 기능은 살아 있어야 되고, 검찰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은 민생하고 관련돼 있다. 범죄자를 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징벌을 하고. 그거에 집중을 해야지. 정치적 사건에서는 정권이 어느 쪽이었던 간에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을 없애야 한다든지, 뭐 기소와
뭐 수사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검찰이 공격받을 수 있을 만큼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고 그것이 또 법원까지 미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거지 제도로 공격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했을 때 검찰 없애자고 한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검찰을 제가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이용해왔다 이런 말씀.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지점에서 비판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네. 또 이번에 불기소 처분 과정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도 저도 다 인정을 하고 왜 4년 6개월이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건 잘 알지만은 계속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민주당은 영원히 야당만 할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해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기존의 관례를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세 자리 빈 것 중에 두 자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오죽하면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그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면 그런 것부터 제대로 해주면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쨌든 한마디만 네. 딱 짧게 할게요. 그 검찰은 죽었다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결의 사설 제목입니다. 아니에요. 꼭 집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니, 무슨 뜻인지 알죠. 검찰이 잘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근데 그게 마치 검찰 제도를 부인한다거나 지금 검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검사들,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 전체를 정말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네.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쟁할 건 아닌데 2,000명의 검사들 중에서 한 50명은 내가 보기엔 일 잘해요. 열심히 그렇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있어요. 근데 분들이죠. 나머지 50명 중에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뭐 과잉 수사 문제도 뭐 이재명 대표 과잉 수사했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과잉 수사는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원래 검찰은 저런 거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선택적 불기소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뭔가 네. 만들지 않으면 견제 장치를 만들든지 그게 뭐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거든 뭐가 됐든 뭐 다른 이의제기를 다른 게 할 수 있든 이런 게 없는데 검찰 해체라는 거는 약간 해체 수준의 뭔가 조직의 새로운 정비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그런 검찰을 없애버리겠습니까? 그러면 경찰만 있을 수 그렇게 없잖아. 주장하진 않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너무 오히려 과잉하게 지금 해석을 하셔서 하는 거고 저는 하자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정치적 레토릭이지 검찰 아니, 해체가 기소청, 수사청 하자고 법안도 다 준비하고 기소청, 검수완박도 그렇게 시작한 건데. 기소청, 중수청, 뭐 기소청, 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논점이 흐려졌어. 예. 그 주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해체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 검찰 해체를 주장한다니까 검찰의 민주당이. 기소권, 검찰의 기소만 갖고 수사는 다른 데서 하자. 뭐 이게 자, 검찰의 해체다. 잠깐만. 이상해. 네.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주장하냐 안 하냐. 예스잖아요. 그건 팩트잖아. 검찰 해체라는 게 마침 검찰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죠. 검사 집단을 다 없애자라는 게 검찰의 해체는 아니잖아요. 야, 그렇죠? 이상하네. 한국말인데. 그 기능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 기능을 그러니까. 해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소랑 기능을 수사를 분리하면서 일반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떤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 뭐 수사가 굉장히 부실할 수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우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인데 네.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자 하면서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검찰 해체지. 검찰 기능이 어떻게 없어져.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검찰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데?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알겠다. 무혐의 했지? 그다음에 거짓말 불이비까지 했지? 우리가 탄핵할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도부에서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닌데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현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는 결정 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만 몇 번째 시도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그 담당자들을 다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응징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응징이지, 응징. 네. 감정적인 표현이고요. 게다가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지휘권도 없고 그럼 이제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게 탄핵 사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뭐 연좌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만 더 이 냉정하게 이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 이런 판단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검사 탄핵으로 가면 안 좋다는 걸 알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게 탁 나오니까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울림이 없죠. 뭐만 하면 검사 탄핵도 이번에 몇 번째는 세다가 이제 지칠 거예요. 네. 어디까지 갈 겁니까? 검사 탄핵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뭐 야권에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는 오히려 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 별로 큰 역풍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격앙돼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실제 탄핵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이제 기각하겠죠. 그러니까 심우정, 특히 심우정은 무슨 죄야?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사지휘권 좀 뭐 부활시켜달라고 박성대 법무장관한테 뭐 애걸복걸했는데 너 안 돼 이렇게 되고 지금 뭐 엄하게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뭐 이분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한 거는 저도 맞아요. 근데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액션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액션. 제가 여기서 하나 첨언을 하면요. 네. 민주당이 자꾸만 제도권 바깥 또는 제도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극단치에다가는 집중시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본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제가 막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국회에서 171석을 갖고 있어요. 우군이 엄청 많아서 합치면 192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유사일에 처음이에요, 헌정사상. 그런데 지금 뭐 하나 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안 되는데 막 밀어붙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때도 지났어요. 제가 볼 때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고 이 새 국회 들어와서.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할 텐데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이 세상에 검사 탄핵이 지금 몇 번째냐는 얘기를 제가 또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패딩 준비한다면서요. 롱패딩. 밖에 롱패딩이요? 나가서 이제 장외 투쟁한다는데 이거는 더 웃긴 얘기예요. 제도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해결 못하니까 밖에 나가겠다? 이건 더 웃긴 얘기라면 내가 여기서 못하겠어야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 나가서 할 거면 배지 떼고 나가서 하시라고요. 그런 정도 생각밖에 못 한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총선을 왜 하냔 말이에요. 국회를 왜 뽑아 그러면.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밖에 나가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거대 야당의 거리 투쟁이 과연 맞냐?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냐라는 비판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무능해요. 그럼. 무능하다. 네. 무능함의 천재네. 상징이다. 무능해요. 천재 맞아요. 아니 무능한 거는 맞아요. 네. 뭐가 됐든 뭐 200석이 안 되지만은 이 정도 됐으면은 본인들이 하려는 거를 협상을 하든 딜을 하든 뭐가 됐든 뭐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특검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가장 힘싣고 있는 게 특검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무능합니다. 근데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이거 입법부의 권한과 그리고 행정부의 권한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예요. 행정부가 훨씬 세다? 훨씬 세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지금 대표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아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자체나 이런데 지방 교부금이나 이런 거 교부금 줘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안 줘버립니다. 이거는 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느냐? 저는 빨리 고발해라 기재부 장관. 네. 지금 예산안 그리고 준예산 사태까지 갈 정도로 결산 없이는 예산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질질 끌려다녀요. 제가 보기엔 물러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지금 전선이 꼭 특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관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닮아가지고 이제 막 합니다. 막 나가요 지금 이 관료들이. 뭐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다 싸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라. 내가 보기에는 그럴 거 있고
어쨌든 무능한 건 맞아요. 장외로 나가는 게 답이냐. 지금 안에서 해결도 못하면서 장외로 나간다고 뭔가 국민들이 막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집회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됐든 딜을 하든 뭐 매수를 하든 뭐가 됐든. 매수?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네. 끌어와가지고 정치적으로 200명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그거다. 예. 알겠습니다. 예.